네, 안녕하세요.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길을 묻는다 진행을 맡은 정혜실입니다. 2부에서는 차유와 차별, 그 아찔한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이제 뭔가 한국인의 어려운 사람들보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날은 제가 그 시장 보러 가는데 아이랑 할머니랑 박스를 주고 있었어요. 분명히 혜택을 받을 거면 그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혜택을 받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혜택이 되게 적어요. 한 달을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 가해 수입을 얻기 위해서 박스를 주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 혜택이 다문화 센터에서 이렇게 연결하다가 뭐 큰 교회에서나 회사에서 막 지원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거를 알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한국 아이들 받을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나라 복지 시스템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안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다문화 가정이 지원받는 건 그거랑 또 다른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니아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스타일을 좀 쫓아하시려고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뭐 아이돌 다 하는 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은 다 이렇게 자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특별하게 옷도 입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도 여기 한국에 오다 보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저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냥 그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시. 장당우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한국 최초로 몽골 학교를 세우셨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모국어를 가르치게 되면 고향으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말 학교를 세워갖고 지금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몽골에 가 있는 것처럼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아이들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몽골 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이 더 자신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아이리 랑카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무슨 문제가 해결할 때 저희가 전화할 때 그 사장님 뭐 근로기준법 뭐 몇 주에 이런 거 있다 그렇게 알려주면 한국 사람보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원하는 사업자인데 이게 일부러 매회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희가 필요 없고 사장님하고 근로자가 문제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어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요, 무인도에다가 기숙사를 지어놓고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들이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건 차별일까? 차이일까? 이러면서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사시면서 직접 차별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친구들 중에 차별을 느껴본 사람이 꽤 있어요. 어제도 방글라데시 친구 2명 만났는데 지하철 안에서 어떤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도망쳤어요. 말로도 차별할 수 있지만 말 없이도 나쁘게 할 수 있다. 아직 한국 사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내가 한번 마스 탔어요 그때. 근데 내가 타니까 아기가 너무 내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엄마 보고 엄마 아프리카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 야 가만히 있어 막 그러는 거야 애기한테. 애랑 계속 그래.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아줌마들 한국 사람 아니고
태어날 때는 너같이 피부가 하였었는데 너 계속 햇빛이 맞으니까 피부가 닿아서 이렇게 새까매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애기 입만 막으려고 하니까 애가 피부 어두운 사람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좀 너무나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발음이 좀 틀리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이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약간 2% 부족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살려면 한국어만큼은 잘해야 인정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 마리아님은 혹시 너무 외국 사람이어서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보다 아이들이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많이 닮아서 놀이터에 나가면 한국 엄마들이 우리 애를 보면서 자기 애한테 야 가서 놀아. 영어 좀 배워. 그 애들한테. 근데 우리 애들은 영어 몰라요. 저도 영어 몰라요. 근데 엄마들한테 우리 영어 못해요 라고 하면 야 누구야 준호야 집에 가자 밥 먹자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그거는 좀 우리 애들도 그거 느껴보고 많이 좀 마음 아파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그냥 진짜로 궁금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받을 때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 특징이 예쁜 이렇게 꼬불꼬불 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 상처받을 때 있어요. 지금 그때는 몰랐어요. 서로가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신이 차별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것 같아. 그 아빠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옆에 사람한테 신뢰라는 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잡으려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막 집어주면 이거는 자별이라고 느껴질 수 있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차별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들도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에게 또 차별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다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뭔가 감각이 예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뽑으면 예스와 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은 좋냐? 한국 남자가 좋냐? 라고 하는 질문은 차이일까요? 차별일까요? 하나, 둘, 셋. 차이. 이거 차이. 일단 패널들께 묻겠습니다. 이제 뭐 왜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먼저 물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는데 마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나한테 네 남편 한국 사람 어디가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답 없어요. 저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아줌마들이나 외국인들한테 언니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도 쉽게 물어봐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신우의 세면인데 마리아 언니 왜 우리 오빠랑 왜 결혼했어요? 뭐가 좋아서? 저는 그 차별로 안 느끼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차이인지 차별인지 애매할 때는 있지만 듣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차별이지 않을까요? 질문 하나 뽑아주세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를 거부당해 본 적이 있는지 하나, 둘, 셋. 7대3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을 꼭 나누고 싶다라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으로서 낮은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라고 여겨져서 내가 가정이 있고 경력이 단절되고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다시 그 자리라던가 더 나은 자리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일자리로서 차별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기 전공이나 원래 경력과 상관없이 이제 청소직, 서비스직, 뭐 마트 같은 데서 일하는 곳으로 50대 여성들이 많이 갑니다. 뉴스 보도나 뭐 SNS 같은 데 보면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혹시 차별이라고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솔직히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학교 외에도 공부도 한국 사람보다 못지않게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너는 외국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차별을 받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다문화 이제 가정의 자녀들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너무 한국 사회가 언론 보도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해 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미래에 직업을 가질 때 혹시 그 편견 때문에 채용에서 탈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뽑을게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왔니? 하나, 둘, 셋. 와. 안 드신 분들 계세요. 고민 속에 차이라고 보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선생님들이 한번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그 질문이 별로 차별적으로 느끼지가 않아요. 왜 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야기 또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어디 나라라고 물어보는 거 되게 반가워요. 어디 나라라고 물어볼 때는 저는 단단하게 저 스리랑카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 많아서 내가 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나라가 물어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지 아닌지는 그거는 생각 차이일 것 같아요. 이제 2세로 넘어가면은 이게 또 이 질문이 굉장히 아이들이 듣기 싫은 질문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맥락과 그 당시의 생각,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상대방의 의도가 나에게 불쾌함으로 다가왔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한편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오지랖이 100%이지 않을까.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서로 이 차이를 발견했을 때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두 동등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만 다문화 시대의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면 좀 더 나아지고 빨리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렇게 관심 갖게 됐으니까 이런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둘.